왜 우리는 늘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의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걸려 잠을 설치게 되고,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힘든 상황에 보인 무관심이 어쩌면 그들이 한 어떤 행동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래 알수록,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나? 부모님의 잔소리가, 배우자의 핀잔이, 형제자매의 비교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들도 나이가 들었고,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길을 걸어오면서 쌓아온 경력이 있는데, 누군가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허탈함은 20대 때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친구가 어느 순간 멀어지거나 중요한 순간에 곁에 없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뭐였나 싶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도 평생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실망은 커진다. 차갑게 들릴 수 있는 이 문장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상처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냉소도 아니고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아픈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껏 스스로를 탓하며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는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은 상처를 받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하고,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며, 친구는 평생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가 바라는 만큼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가족은 내 형편을 알면서도 때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친구는 내가 잘 될 때는 기뻐하는 것 같다가도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직장 동료는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필요 없을 때는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뭔가 부족했나? 내가 기대가 너무 컸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비난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기심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그냥 생존을 위한 인간의 기본 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내 일정을 생각하고 내 문제를 고민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내 안부를 궁금해할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한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일로 바쁩니다. 자기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기 가족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요? 이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감정으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바란 만큼 이해받지 못할 때,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상처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말 속에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상대방은 그 기대를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그만큼 돌려줄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도 버거운데 어떻게 당신의 기대까지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기대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몰라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함께 들어줄 힘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은 사실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 내 미래, 이것들을 챙기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진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순진했던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다르게 배웠을 뿐입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한계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산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에게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살면서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이 바로 상처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여러 번 실망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던 따뜻한 세상이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차가운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현실보다 따뜻했던 것이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실망할 일도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대방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이해가 어쩌면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일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이유, 이상한 일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무심한 말 한마디를 던지면 며칠씩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추위가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또 가시에 찔립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서로 찔리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거리.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 이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워서 의지하고, 가까워서 편하고, 가까워서 솔직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상처도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이 정도는 내 편이 되어주겠지.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직장 동료가 내 생일을 잊어도 크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내 생일을 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바빠서 약속을 미루면 이해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약속을 미루면 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가 하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기대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나를 더 잘 알아줄 거라는, 나를 더 배려해 줄 거라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 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자기를 더 이해해 주기를,
더 배려해 주기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 주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이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조심스럽습니다. 말도 고르고, 행동도 조심하고, 인상도 신경 씁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런 조심성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런 말들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쉽게 나옵니다. 편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가족은 어차피 가족이니까, 친구는 오래 사귀어서 이제 떠나지 않을 거니까, 배우자는 헤어지기 힘드니까, 이런 무의식적인 안도감이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함이 주는 착각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하다 보면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우리 엄마는 항상 저러지. 내 남편은 말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상대방을 고정된 틀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또 그 소리겠지 하고 지레짐작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 익숙함이 실은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변화를 못 봅니다. 10년 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의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이해심이 많아야 하고, 배려심이 깊어야 하고, 인내심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라고.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가까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가까움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나누고,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가까움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건강한 관계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서로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으면서도 추위를 함께 견딜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가까운 거리가 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먼 거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를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매일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생각을 다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는 건 어쩌면 너무 가까워지려고 해서일지 모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의 다름이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상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적당한 거리,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아프더라도 결국 그 거리에서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강한 거리, 거리를 두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멀리하고 홀로 살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한 거리란 바로 이런 기대를 낮추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이래줘야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항상 내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바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항상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친구가 있었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만 그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건 선택적 친밀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이 맞는 몇 사람과만 깊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에게도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조금씩 생깁니다. 20대, 30대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친구도 많아야 할 것 같고 모임도 많이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보다 진짜 마음 편한 몇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모두가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